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 교수님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혁 이사장입니다. 우선 23회 진행된 이 경희시 초음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고, 이 경희시 초음파가 한 해의 한국시 초음파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성공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 학회에서는 이거를 직접 보여서 다양한 워크숍이나 인증이, 연수 강좌, 개원이 연수 강좌, 핸즈온 세션, 학술 대회, 웨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서 그런 일정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교육 행사를 모두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다음 연자이신 연세의대 홍구루 교수님입니다. 홍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수배 홍구루입니다. 이제 승모판으로 넘어가세요. 에올틱밸브만큼이나 이제 승모판도 중요한 음악이고요. 이제는 이제 많이 없어진 질환이라고 아시겠지만 승모판 협착증도 요즘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도 간간히 또 만날 수가 있고요. 또 반드시 알아야 될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굉장히 이 마이트랄 밸브가 좁아졌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에티올로지가 선명하고 제일 깨끗합니다. 거의 95%가 류마틱 피버 때문에 생기고요. 그 외에는 컨제니탈이나 인펙티브 엔터카다이티스 같은 다른 질환도 있지만 거의 다가 이제 10세 또는 청소년기에 류마틱 피버를 알았는데 그때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대부분 롱텀하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없지만 제일 많은 나라를 바로 접하고 있죠. 아마 북한에 가면 제일 많은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빨리 가서 평양에 가서 이 카디올로지 센터를 하게 되면 아마 PMV나 엄청나게 많은 이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히스토리를 보시면 우리 밸브럴 하트 중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진단을 심초음파를 통해서 한 질환이 바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고요. 또 퍼큐테니어스 인터벤션을 통해서 가장 먼저 시술이 됐던 판막입니다. 그래서 가장 풍선 성형술이 이미 1980년대에 시술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대한뉴스입니다. 이게 1956년도에 대한뉴스인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심장 수술도 승모판 협착증에서 시작이 됐고요. 더블 밸브 테크닉을 통해서 볼론을 한 것도 아마 제일 먼저 시술이 됐던 판막도 우리나라에서 승모판 협착증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으냐, 지금 보시면 여기 거의 없는 나라들이 이 주황색입니다. 미국, 호주, 유럽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은 나라가 이게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아직 우리나라도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가이드라인은 여기 미국, 유럽 이쪽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제일 없는 나라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제일 많은 나라에서 줄줄이 따라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승모판 협착증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통계를 한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밸브 리스트에서 한번 봤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노란색이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인데 아직까지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꽤 있고 생각보다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실제로 진단이 있게 되는 것보다는 아주 어린 나이에 진단을 받아서 또는 계속해서 이제 병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수술이나 시술로 통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한 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분들이 아직도 이만큼이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만큼 많다는 것을 믿기지 않는데 이게 아마 대학병원을 주로 대학병원에서 모은 레이스트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는 결국에 이 류마틱 피버 때문에 승모판막이 점점 굳어지는 건데요. 요즘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80대, 90대 이런 분들 보면 마이트랄 애뉴라 칼시피케이션, 맥 때문에 생기는 디제너티브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도 요즘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류마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판막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이 전부 다 딱딱해지고 굳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막, 커미셔, 서브앨브럴 스트럭처, 특히 우리 코대 같은 쪽들이 전부 다 크닝이 오고 파이브로시스, 칼시피케이션이 되는 게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입니다. 이 가장 전형적으로 오토psy 사진을 보시면
판막 이 판력은 두꺼워지고요. 양쪽 커미션은 퓨전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코대 같은 것들이 퓨전이 되고요. 코대가 짧아지게 되고 마이트럴 밸브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이 전부 다 칼시피케이션 돼서 굳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약해보면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는 정상적인 판막의 에리어가 4에서 6제곱센티미터라면 이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는 어떻게든지 이것보다 밸브 에리어가 적어진다는 것이고요. 적어도 1.5제곱센티미터 이하로 되게 되면 환자들이 증상을 생기게 되고 시비어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요즘은 베리 시비어죠. 마이트럴 밸브 에리어가 1.0제곱센티미터 이하가 되면 굉장히 환자가 증상이 있고 특히 운동하거나 이럴 때 증상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뉴마틱과 디제너티브, 맥 때문에 생기는 칼시피케이션은 좀 모양이 다릅니다. 뉴마틱 같은 경우는 주로 커미셔가 퓨전이 되기 때문에 양쪽 커미셔가 퓨전이 되고 마이트럴 밸브의 도밍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디제너티브 MS는 전반적으로 마이트럴 밸브 전체가 다 칼시피케이션에 의해서 두꺼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퓨전보다는 마이트럴 밸브 리플렛 자체의 어떤 칼시피케이션이나 디제너레이션이 더 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패서피지올로지는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LA로부터 LV로 피가 못 가기 때문에 뒤쪽으로 전부 다 프레셔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A 뒤쪽에는 풀모나리 아트리가 있고 풀모나리 아트리 쪽에는 뒤쪽은 또 렁이 있고 쭉쭉 다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풀모나리 하이퍼텐션이 생기고 풀모나리 컨제션 또 LA 프레셔가 올라가기 때문에 AP이 생기게 되고 스롬보스가 잘 생긴다. 옛날에 저희들 전문의 시험 칠 때 맨날 젊은 여자분이 AP 보러 왔다. 그러면 뭐 대부분이 이제 에코를 해보면 거의 뉴마틱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환자가 사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은 전반적으로 숨차고 APV에 의한 증상, 또 스트로크, 또 풀모나리 인펙션, 심지어는 프레셔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헤모티시스 같은 것들도 생기게 됩니다. 내추럴 히스토리는 대부분 저희들한테 이제 한 40대, 50대에서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이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는 프로그레시브한 라이프롱 디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대, 20대에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있다가 나중에 40대, 50대, 60대 돼서 굉장히 증상이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난 뒤에도 천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마일드나 모더레이트 MS를 진단받았다면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더라도 팔로우업을 잘 하시면 갑작스럽게 환자가 나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플리케이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 엠블리제이션입니다. 시비어 MS가 있고 APV 있으면 이제 스트로크가 잘 생기게 되고 스롬부스가 잘 생긴다는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엔도카다이티스나 풀모나리 인펙션 자체도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심초음파로서 이제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심초음파는 진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비리티를 평가하게 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에코로서 이제 보시면 전형적인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환자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아주 이런 저희들 보면 이게 뭐 톡하면 터질 것 같은 PMV 하게 되면 톡 터질 것 같은 이런 것들은 거의 요즘 잘 없지만 그래도 이런 환자를 어쩌다가 한 번씩 맞출 수 있으면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A가 굉장히 커져 있고 포스티럴 리플렛은 픽스되어 있고 엔티리어 마이트럴 리플렛은 도밍되고 하키스틱 어피어런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로 인해서 마이트럴 밸브 오리피스는 굉장히 이렇게 좁아져 있다. 이런 전형적인 파인딩을 기억해 두시고요. 쇼렉시스는 이렇게 양쪽 커미셔가 퓨전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보면 뭐하고 닮았다 그러죠? 우리 피쉬 마우스 어피어런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보면 맥이 입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쇼렉시스를 돌려서 이렇게 맥이 입처럼 보인다.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상당히 시비하고 양쪽 커미셔가 퓨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M모드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은 막 많이 쓰진 않죠. M모드를 해보면 E 웨이브가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퓨전이 돼서 EF 슬로프가 감소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뭐 2DF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포챔버 뷰를 보면 전형적으로 랩트 에이트리움이 굉장히 커져 있고 마이트럴 밸브가 도움이 되게 돼 있고 뭐 저희들이 이제 정원에 물 줄 때 호스 앞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면 물이 뿜어져 나가듯이 이렇게 로우 프레셔 챔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가 뿜어져 나가는 이런 다이아스톨 때 제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인딩을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이트럴 밸브 에리어를 재는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플래니메트리, 프레셔 아프타임, 피자 메소드, 컨티뉴티 디케이션 많은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플래니메트리를 이용하죠. 이렇게 숏 엑시스에서 가장 이렇게 넓은 부분, 가장 좁아진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그냥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송재환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력이 좋으면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으면 진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좁아진 경우는 이렇게 해서 0.5cm, 베리 시비어 MS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우리 소노그래퍼나 주니어 스태프들이나 펠로들이 이제 실제로 에코를 할 때 이 끝을 잘 잘라야 된다. 가장 좁아진 이 부분을 잘라야 되는데 실제로 지켜보면 이런 데서 자르는 분도 있고요. 여기서 자르는 분도 있고 끝에서 자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깔때기에 가장 입구를 잘라줘야지만이 그때 가장 좁은 부분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칼라 도플러 이미징을 해서 CW 트레이싱을 하게 되면 저희 실제로 카디악 케이스에서 LV와 LA 프레셔의 다이아스톨릭 프레셔 그레디언트 차이를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이트럴 인플로우 패턴에서 이 CW 트레이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스만 해주면 자동으로 기계에서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닿았을 때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마일드 MS가 되게 되면 실제로 마이트럴 밸브가 열리고 프레셔가 반으로 떨어지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트럴 밸브가 열리고 피가 넘어가는데 빨리 프레셔가 이렇게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 프레셔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 있다. 이건 굉장히 시비어하고 의미 있는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를 시사하는 겁니다. 자, 이 프레셔 아프타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이트럴 밸브 에리어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 디셀러레이션 타임을 이렇게 재면 자동으로 기계가 프레셔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시간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트럴 밸브 에리어는 프레셔 아프타임 220에다가 프레셔 아프타임을 나누시게 되면 이 마이트럴 밸브 에리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셔 아프타임이 220보다 점점 더 길다. 그러면 1.0제곱센티미터보다 적은 것이고요. 프레셔 아프타임이 짧으면 이 마이트럴 밸브 에리어는 커진다는 것이죠. 마이트럴 밸브의 이 에리어를 재는 22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고 이 닥터 해틀리라는 아주 유명한 얼마 전에 작곡하셨는데요. 이 천재적인 심초음파를 하시는 분이 이 여러 환자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20이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제일 잘 맞더라라고 해서 이 아비트랄리하게 계산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승모판 임팩션 중등도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이트럴 밸브 에리어를 재기도 하고 도플러를 이용해서 프레셔 아프타임과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여러 가지를 보고 난 뒤에 승모판 임팩션 중등도를 복합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환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72세 여자 환자고 별로 증상은 없었습니다. APB 있고 올드 스트로크 있는 환자분이 건강검진하고 한번 이렇게 와보셨는데요. 상당히 시비어한 MS가 있고 자, 이거 한번 잘 재시겠습니까? 이렇게 디퓨즈하게 부어져 있는데 플래니메트리로 재보니까 0.7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0.7제곱센티미터 기억해 주시고요. 프레셔 아프타임을 재보니까 194 프레셔 아프타임으로 계산한 220으로 나눠보니까 1.13제곱센티미터 근데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4.96입니다. 자, 이걸 했을 때 그리고 다른 컨티뉴티 디케이션 에어를 했을 때 0.6제곱센티미터. 자, 그러면 이 환자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떤 MS의 어떤 시비어티 평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리 시비어, 시비어, 모더레이트 시비어. 뭐 여러 가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계산을 하고 측정을 하는 방법들의 어떤 피폴이나 여러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마이트럴 밸브의 플래니메트리는 가장 좋은 평가 방법이지만 이
이걸 직접 사람이 정확한 뷰를 잡아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에코를 시작하는 분하고 또 상당히 에코를 많이 하고 이미지를 잘 잡으시는 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굉장히 좋은 점은 헤모다이나미컬리 인디펜던트한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지만 이 가장 좁아진 면을 딱 정확하게 커팅 플레이를 해서 재는 데는 이 경험과 실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제 프레시업 타임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CW 프레싱에서 재면 굉장히 쉽게 잴 수 있지만 이 자체도 이제 피폴이 있다는 것이죠. 이 프레셔 하프 타임이나 도플러 시그널들은 대부분이 헤모다이나미컬리 다른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프레셔 하프 타임이 좀 짧아질 수도 있는 컨디션이 있게 되는데 특히 아까 AR 같은 이 엘브 다이아스톨릭 프레셔가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라지는 경우 에어리틱 리거시테이션이 같이 있다거나 LV가 non compliant한 경우 또는 LA 프레셔가 생각보다도 빨리 떨어지는 경우 ASD가 있다거나 크로닉 APB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해야 되는데 프레셔 아프 타임이 짧아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반대로 LV 다이아스톨릭 프레셔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프레셔 아프 타임이 원래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셔 그레디언트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잘 그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많은 초심자들은 여러 가지를 같이 봅니다. 우리가 재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합니다. 재기 쉬운 거 더플러 해가지고 프레셔 그레디언트 해보니까 한 6 정도 나오더라.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소노그래퍼나 이렇게 처음 하시는 fellows 보니까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6 정도 나오면 거기에 맞추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프레셔 그레디언트 민 프레셔가 한 3, 4 정도 나온다. 그럼 이거는 CBR 아닌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맞는 숏엑시스 커팅 플랜을 해서 플랜멘트를 이렇게 그리는 분도 꽤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굉장히 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게 프레셔 그레디언트도 상당히 여러 가지 헤모다이나믹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이트럴 밸브 에리어는 굉장히 큰데도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하이퍼 다이나믹하다거나 MRE CBR에 연관되어 있다거나 타키카디아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MVA는 큰데도 불구하고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클 수가 있고요.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레디언트가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LV 펑션이 떨어져 있거나 굉장히 올드 에이지에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동반되어 있거나 또는 브라디칼리아 이런 분들은 실제로 굉장히 시비어한 MS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우 그레디언트로 나올 수 있다.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옛날에 아주 심플하게 마일드 모드 시비어 10 이상이면 시비어 마이트럴 밸브 에리아 1.0 이하이면 시비어 이렇게 심플하게 했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죠. 많은 이 여러 가지 변천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나온 ASC 가이드라인 2023년에 나온 가이드라인 보면 밸브 에리아가 1.5 이하이면 시비어고 프레셔 아프 타임이 150 이상인 경우 민 그레디언트가 10 이상인 경우 이 시스톨릭 피 프레셔가 50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는 시비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컨설이 있습니다. 1.5 이하인데 어떤 경우는 1.1일 수도 있고 1.4일 수도 있습니다. 1.4인 분들은 웬만하면 일상생활 다 하세요. 자, 그런 분들은 그러면 숨차다고 해서 수술하느냐 COPD 때문에 숨찰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숨찰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1.5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그 사이에는 1.0과 1.5 사이에는 실제로 시비어한 사람과 모더레이트한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에코라든지 다른 모달리티를 많이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밸브 포지션 페이퍼에도 비슷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54세 남자 환자고요. 팔피테이션이 있고 APB 있어서 오셨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비어한 MS를 보이고 LA가 퍼져 있고 똑같은 파인딩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뮤니셜 퓨전이 있고 밸브 에리어는 1.05 프레셔 아프 타임으로 1.1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10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증상이 있고 이 정도 1.0 정도 되는데 다이아스톨릭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10 정도 된다. 시비어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PE 했을 때 저희들이 에코 스코어도 한 7점 정도
돼서 이 사람은 성공적으로 PMV를 하고 이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죠. PMV를 통해서 이렇게 벌어오는 커미션을 한쪽을 이렇게 열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하고 난 뒤에 마이셜 굉장히 잘 열렸고 1.62까지 늘어났고요. 민 프레셔가 3.9까지 들어서 환자는 아주 해피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PMV 또는 수술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밸브 에코스코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코스코어가 언제 나왔냐면 1989년도에 윌킨스라는 펠로우입니다. 카디올로지 펠로우가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만든 에코스코어입니다. 그걸 지금까지도 지금 멀티모달리티 이미징의 CT에 MRI가 나와 있는 시대인데 40년 전에 이 에코 스코어를 가지고 아직도 이 유마틱 MS를 치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아직까지 이제 이런 MS 환자들이 선진국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윌킨 스코어도 앞으로 개정이 될 거지만 현재까지는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좋은 스코어를 만들어서 개정할 목표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연관된 어브노멀리티를 보셔야 되는데 MR이 같이 동반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스럼부스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PT로 이렇게 스럼부스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S 환자가 보인다면 이런 MR이나 스럼부스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명쾌하고 본격적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